만약 저한테 최고의 작전주, 세력주가 뭐냐 물어보시면 저는 에코프로를 뽑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우량주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력주다, 인위적으로 올렸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죠. 왜냐면 돈의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주가가 이 자연스러운 게 있고 자연스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인위적인 게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인위적인 흐름에 가까워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여기 부분을 이제 주목하고 싶은데, 보시면 차트가 약속을 마치 한 것처럼 5일선과 11선의 간격을 동일하게 두고 거의 2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이러한 추세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량주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게 되죠. 어떤 소문이냐? 야, 지금 수익이 좋은 주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코프로야. 그럼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까지도, 왜냐하면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더 많은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1차 물량을 던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나왔고 차트를 또 한 3개월 정도 관리한 다음에, 이게 어제 제가 얘기했던 보합 차트를 좀 관리하는 그런 세력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거래를 동반한 슈팅을 또 한번 만들어내서 마지막으로 달려서 많은 사람을 에코프로에 투입시키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주식에 주자도 관심 없던 사람이 누군가가 에코프로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내가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까지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세력주의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겠죠. 반도체에 관심도 없었는데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다 세력들의 설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를 올리면 알아서 소문이 나고 알아서 고점에서 물량을 사줍니다.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자, 에코프로의 실적을 볼 수가 있겠죠. 2022년도까지는 기가 막히게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들어서 최고점을 찍고 실적이 하향하기 시작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면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량주들, 코스닥 150 종목은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업종의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과 기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만 조금 알아본다면 이 회사의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매출이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문을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판단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기관 투자자나 이제 외인들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점에서 던질 수가 있겠죠.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업은, 이제 우량 기업들은 무조건 실적이 바탕이 돼야 돼요. 소형주들은 재료만으로 오를 수 있죠. 근데 우량 기업은 실적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못 되니까 이 예상치를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지지선을 계속 벗어나고 지금은 이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주가를 세력들이 올렸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왜 이거를 잡지를 못하냐? 이건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사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국에 있다 보니까 협조를 구해야 되기도 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은 그런 시스템조차도 사실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AI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 주식을 감시하는 감독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작전 종목이나 어쩌다 한 번씩 잡아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엄청난 그 세력주가 있거든요. 테마를 제대로 받은 거죠.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 이러한 제2의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제2의 에코프로도 아니죠. 에코프로 전에도 그런 비슷한 종목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승을 주는 종목이, 가끔씩 세력들이 건드리는 종목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 자체에서 이걸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의도한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노려서 자기들이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주가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만들고 그 다음 고점에서 천천히 본인들의 물량을 던지면서 나오게 된다는 거. 뭐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세력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거를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차트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차트를 외워놔야 돼요. 머릿속에. 이게 자주 나오는 모양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5일선과 10일선을 세워서 꾸준하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더불어서 그냥 올릴 수 없습니다. 매출이 받쳐주는 종목, 이런 유사한 패턴의 종목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주식은 이런 식으로 개인들은 항상 고점에서 희생양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고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할 때 좀 냉정하게 매출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이런 고점에서는 좀 사는 불상사는 없어야겠다. 좀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세력들이 올리는 시점에서 빠르게 캐치를 해서 세력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지, 이거 세력들이 던지는 자리에서 괜히 들어가서 물량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매출을 이야기했고 방금 전에 그리고 꾸준한 상승 모양을 얘기했잖아요. 유한양행이 조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일단 거래 대금이나 뭐 규모나 얘도 코스피 200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에코프로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차트도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사실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래서 바이오를 좀 후보로 두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장이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국장이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세력들이 저렇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뭐 에코프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종종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목을 잡으려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안 되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야든 사실 마찬가지. 안 되는 것만 보면 계속 안 되는 거고, 현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아무거나 또 사면 안 되겠죠.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경험이 저는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 저러한 패턴들이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또 따라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은 그냥 올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명분은 매출이 될 수 있고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